지금부터는 2편입니다. 우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1대9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연입니다. 이를 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듯 실제로 나타난 개개의 현상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일이 많으며 관찰한 몇 개의 현상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처럼 동전을 10번 던져 앞면이 9번, 뒷면이 1번 나오는 경우 우연히 지배한다고 할 수 있겠죠. 1대9 뿐만 아니라 2대8, 3대7, 4대6, 심지어 5대5가 나와 친구와 무승부가 되는 것도 사실 우연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너머의 그 무엇을 우연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확률에는 우연만이 작동하는 것일까요? 5. 큰 수의 법칙. 확률의 우연성을 여러 번 관측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개인의 수명은 서로 달라 누가 몇 살에 죽을지는 전적으로 불분명하나 많은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친 통계를 살펴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 각 연령층에서의 사망자의 비율이 거의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백그라운드 1권에서 기대 수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표본 수가 많을수록 실사건의 확률이 통계적 예측에서 오차가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요. 현대 과학에 있어 뉴턴의 운동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만큼이나 구속력, 공신력이 굉장히 강한 법칙입니다. 어쩌면 현대 자연과학의 근간 중 하나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법칙이지만 특정인이 발견한 것이 아니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법칙입니다. 아무튼 처음 6번 동안 일이 연속적으로 나온 건 운이 좋았다 치고 이 주사위를 60번, 600번, 6만 번을 던지면 처음엔 100%였던 일이 나올 확률이 다른 숫자들이 나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다른 숫자들도 처음엔 0%였지만 점점 걸려 나오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나올 확률이 점점 올라가 종국엔 모든 숫자가 거의 16.67%, 즉 6분의 1의 몫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모두가 16.67%는 아니고 어떤 건 16.8%, 어떤 건 17%, 어떤 건 16.1% 등 들쭉날쭉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던진 것이므로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만일 여기에서 컴퓨터나 시뮬레이터의 힘을 빌려 주사위를 6억 번, 60억 번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수가 나온 횟수 자체는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오차 자체는 횟수에 비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거의 16.67%에 맞아떨어집니다. 5. 평균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이 작동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근접하여 평균을 나타내는 현상을 평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의 법칙이 생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큰 수의 법칙이 작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확률은 평균적으로 수렴하게 되며 그 순간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작은 수에서는 일치하지 않으니 큰 수가 작용할 때 함께 평균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가끔 도박에서 초보자의 행운, 즉 비기너스 럭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도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가 초반에는 우연한 행운으로 고수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아직 작은 수의 실행이어서 큰 수인 통계적 확률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승률이 수렴해서 결과적으로는 고수보다 이득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보자의 행운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서 만족하고 과감히 카지노를 떠나는 걸 추천합니다. 6. 상쇄 현상. 여기서 다소 원론적인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큰 수의 법칙이 실현되면 평균의 법칙에 다다를까요? 다시 말해 사건의 발생이 무한히 늘어날수록 평균에 다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쇄 현상인데요. 상쇄라고 들어보셨죠? 네이버에서는 상쇄란 서로에게 상반되는 영향을 주어 효과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양편이 서로 셈을 비겨 원래 상태가 되는 것, 서로가 동등한 힘이나 가치를 주고받아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1권에 수록된 제로섬 게임, 즉 영합 게임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반되는 동일한 두 힘이 만나 0이 되는 현상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상세 현상이 어떻게 평균의 법칙을 유발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1대9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운입니다. 이때는 사건의 수가 작은 수이므로 상세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10억 번을 던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최초 10번 중 9번 나왔던 뒷면이 이후 하나씩 상세가 됩니다. 세 번째 뒷면은 3억 2681만 2790번째의 앞면과 다섯 번째 뒷면은 5억 8774만 8376번째 앞면과 아홉 번째 뒷면은 9억 9999만 9999번째의 앞면과 상세가 됩니다. 즉 연속적으로 뒷면을 출현시킬 확률의 독립성이 이후에는 바로 그 확률의 독립성에 의해 도리어 앞면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사건을 출현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작은 수가 아닌 큰 수가 되어야 함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아들을 10명 낳아도 지구 어딘가에는 딸을 5명 가진 두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 지구의 남녀 비율을 역사상 5대5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며 우주의 법칙이며 부동의 동자 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직감적인 이해입니다. 수학적으로는 학교 수학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이를 증명해주는 한 가지 실험을 볼까 합니다. 약간 각색하겠습니다.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험인데요. 1900년경 네덜란드 물리학자 파울 에렌페스트가 항아리에 공 넣기를 해보았습니다. 최초 상자에는 검은색 공과 흰색 공이 각각 50개씩 총 100개의 공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상자에서 무작위로 공을 하나 꺼내어 검은색이면 검은 상자에, 흰색이면 흰색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면 100개를 모두 꺼낸 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검은 상자에는 검은 공 50개, 흰색 상자에는 흰색 공 50개가 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당연한 결과를 무슨 실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실험에는 한 가지 특이한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공을 뽑은 후에 상자에는 개수만 입력하고 다시 공을 최초 상자에 도로 넣습니다. 그리고 공을 무작위로 뽑고 개수만 입력하고 다시 최초 상자에 넣습니다. 결국 공을 뽑는 횟수는 무한입니다. 그렇게 수일을 반복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형 상태입니다. 정확히 검은색 공과 흰색 공이 반씩 쌓여 있습니다. 횟수가 반복될수록 정교하게 5대5가 되어갑니다. 자연의 법칙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는 이후 이를 더 연구하여 단열 불열량이라는 이론을 고안했으며 이는 이후 닐 보아, 하이젠베르크 등에게 영향을 주어 양자역학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7. 독립성의 확보. 마지막으로 평균의 법칙이 나오기 위한 조건을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내용이므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항아리에 10개 중에 몇 개의 구슬을 넣고 흔들어 보고 무게도 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10억 명에게 맞춰 보라고 합니다. 각각은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 추론으로 개수를 계산합니다. 정답은 5개라고 가정합니다. 편의상 1억 명을 각각 한 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9876554321입니다. 큰 수이므로 예상대로 평균은 정답에 가깝게 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비록 정확히 정답을 맞춘 사람은 2억 명이고 틀린 사람은 8억 명이지만 전체의 평균은 정답인 5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상세 효과에 의하여 9는 1과 8은 2와 7은 3과 6은 4와 상세가 되어 5로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은 5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추측할 수 있으신가요? 바로 확률의 독립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각각이 독립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독립성에 누군가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상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일 1번에서 4번 중 가장 논리적인 사람인 3번이 자신의 결과를 나머지 사람에게 납득시켜 4명 모두가 7을 선택하는 순간 평균은 절대 5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상호 독립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개입을 하지 않는 한 큰 수의 법칙은 평균의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능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논리이므로 만일 이해하지 못했다면
꼼꼼히 그려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학적 내용이 아닌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므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수학도, 과학도, 논리도, 철학도, 인문학도, 역사도 우리 모두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의 논리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자신이 이 논리의 세계에 발을 담그느냐, 멀리서 그냥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빠로서 당부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로 자식들이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잘 자란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어려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인지 못하는 자식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행여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여쭤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자식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확률이라는 힘든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김준석 아빠 김경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꼭 만나길 기대할게요. 안녕!